안녕하세요. 남재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3과정 신체 기관의 기능에 대한 이해의 네 번째 시간으로 근골격계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앉아서 쉬고 있을 순간부터 땀을 내며 운동을 할 순간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뼈와 근육이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이렇게 우리의 몸을 지탱시켜주는 근육과 뼈를 의미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뼈와 근육이 우리 몸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크게 평활근, 그 다음에 심근, 그 다음에 골격근이 있습니다. 이 평활근은 내부 장기에 분포한 근육으로 소화기관의 움직임이나 혈관, 우리 기관지의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는 근육이고요. 심근은 심장에 있는 근육을 얘기하죠. 심장 박동 필수적이고요. 골격근은 잘 알다시피 뼈에 붙어서 몸의 형태를 이루는 근육으로 몸, 팔, 다리, 얼굴,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육 운동을 한다고 할 때 근육은 골격근을 말합니다. 평활근과 심근은 지근이라고 하는데요. 장시간 저강도로 힘을 내는 근육, 이란 뜻이고요. 골격근은 속근이라고 합니다. 단시간 고강도로 힘을 내는 근육이죠. 속근은 지근보다 단련하기 쉽지만 쓰지 않으면 더 빨리 손실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근, 평활근, 골격근은 각각의 특성상 약간 다른 구조를 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의 상호작용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심근은 심장의 심실과 심방을 이루고 있는 심장벽 근육입니다. 심근이 이제 수축을 하면은 우리가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 되어 있죠. 피가 심방으로 들어오면 심방이 수축을 하고, 그게 이제 심실로 내려가면 심실이 또 수축을 하면은 이 혈액이 대동맥이나 폐동맥으로 이제 공급이 돼서 전신으로, 그러고 폐로 가게 되는 거죠. 심근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골격근과 유사하게 어두운 띠와 밝은 띠가 교차되는 줄무늬가 보입니다. 심근의 근섬유는 골격근의 근섬유와는 달리 근섬유는 짧고 가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평활근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활근의 근섬유는 지름이 2에서 10 마이크로미터이고 길이는 50에서 40 마이크로미터 정도이고 방추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수센치에 달하는 원통형 모양의 골격근 근섬유의 크기와 비교를 하면 형태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격근의 근섬유에는 핵이 많지만 평활근의 근섬유의 경우 근섬유 하나당 하나의 핵을 갖습니다. 평활근은 골격근과 달리 일생 동안 세포 분열을 하므로 상해 시 복구가 가능합니다. 골격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골격근은 골격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으로 골격근의 수축은 뼈를 움직여 모든 신체 동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육은 근섬유로 불리는 세포로 구성이 되고 근섬유는 다시 여러 개의 긴 실과 같은 근원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원섬유는 수축성 단백질인 액틴, 가는 근세사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마이오신, 굵은 근세사라는 이제 단백질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하지 않는데요. 액틴의 트로포미오신이 미오신과의 거리를 유지하게 합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세포질의 칼슘 이온이 증가를 해서 칼슘 이온이 액틴의 트로포닌에 결합을 합니다. 이때 트로포닌의 형태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트로포미오신이 이동하게 되고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미오신의 교차 다리가 액틴과 결합하고 액틴과 미오신의 길이는 변하지 않고 중첩되면서 근육의 수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근육의 수축에는 트로포닌과 트로포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이 관여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칼슘 이온이 연결고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근육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은 골격근에 저장이 되고 혈액, 뇌 등에서도 검출이 됩니다. 골격근에서 크레아틴은 인산기와 결합해서 인산 크레아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근육 사용 시 인산기가 분리되면서 ATP를 생성하고 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산 크레아틴은 근육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근육에서 더 힘을 짜낼 수 있게 하고 피로를 덜어주기 때문에 근육 운동 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 경련은 골격근이 의지와 상관없이 강한 수축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운동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 외액의 전해질 불균형이 원인입니다. 세포 외액의 칼슘 농도가 낮으면 운동신경 세포막에 나트륨 채널이 많이 열려 활동 전이가 커지기 때문에 근수축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를 저칼슘 강축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운동이나 탈수, 근육의 감각 수용체가 근섬유 내 화학적 불균형으로 자극을 받아 이 신호를 척수에 보내면 반사적인 활성화로 근육 경련이 발생하는 겁니다. 심근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겠는데요. 심근세포는 심실 또는 심방의 근세포로 모두 서로 연결되어 그물 모양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서 연결부는 사이원판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결합을 하고 있고요. 코넥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기적 충격이 연결되어 있는 다음 근섬유로 전달됩니다. 심근세포의 핵은 세포 중심부에 한두 개 있으며 많은 수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어 계속적인 유기호흡이 가능하고요. 다량의 미오글로빈이 존재를 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용이합니다. 근육 생성의 원리를 초과 회복이라고 하는데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사용을 하면 근섬유는 손상이 됩니다. 이 손상된 근육이 회복될 때 근섬유가 비대화하면서 근육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육은 손상해서 회복될 때 근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육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을 운동 후에 보충하는 게 좋고 이게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의 목적은 근육량 증가라고 하는데요. 근육은 지방에 비해 약 1.3배 무겁기 때문에 내가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키우면서 체중을 줄이면은요, 체중은 줄지는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육량이 늘고 지방이 빠지기 때문에. 하지만 체형이 변화되는 다이어트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근육은 최대 에너지 소비 기관입니다. 사람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은 기초대사량, 활동에너지, 그리고 식사 시 에너지 소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은 활동이나 운동과 상관없이 신체 기관이 사용하는 에너지인데요. 신체 기관 중 근육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겁니다. 따라서 근육의 증가는 기초대사량을 증가를 시켜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가능하게 하고, 근육량이 많으면 체중이 쉽게 증가하지 않는 체질로 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장기간 실행하면 신체 기관의 활성화를 통해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폐 기능이 강화되면서 평활근과 심근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소비되는 열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의 목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바로 증가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단기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육은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증가하기 때문에 근육 운동 후 통증이나 피로감이 전혀 없다면 근력 운동의 효과는 적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육의 원료는 단백질과 수분인데요. 따라서 근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18가지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미노산 중에서도 가지사슬 아미노산,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액시드라고 하는데요. 류신, 이소류신, 발린 등이 근합성을 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외 나머지 아미노산들도 근육을 구성하는 주 성분입니다. 크레아틴은 아미노산 유사 물질로 아미노산, 알기닌, 글라이신, 메치오닌으로부터 주로 간에서 합성이 돼서 95%가 골격근에 저장되는데요. 크레아틴은 아미노산이 아니기 때문에 크레아틴 자체가 근육 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근육 운동 시 에너지 공급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근육 내 크레아틴 인산 저장량이 많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에너지 공급량이 늘어나므로 근육 수축을 가능하게 해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오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소 육류나 생선을 골고루 섭취하고 있다면 크레아틴 보충제를 섭취해도 근육 내 크레아틴 저장량을 높이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크레아틴은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저항 운동 시 에너지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레아틴을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체중 증가만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근육 운동을 하는 경우에만 섭취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관절이라는 것은 2개 이상 또는 그 이상의 뼈가 부딪힐 수 있는 구조로
뼈가 맞닿아 있는 결합 부위를 뜻하는데요. 관절은 연골 및 활액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골은 수분이 85% 이상이고 그 외에 연골세포, 단백질의 하나인 콜라겐, 프로티오글라이칸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은 연골 내에 유연하고 빽빽한 조직을 만들어 관절에서 스프링과 같은 탄성을 주는데요. 연골세포는 연골의 구성 성분들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고, 프로티오글라이칸은 수분과 결합해서 젤을 형성하고 체중의 6배에서 8배에 달하는 충격을 흡수하여 완충작용을 합니다. 프로티오글라이칸은 GAG라고 불리워지는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케라탄 황산, 콘드로이틴 황산, 히알루론산 등이 해당됩니다. 연골에서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타민이 결합을 해서 글루코사민을 합성을 합니다. 연골에서 만들어진 글루코사민은 GAG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므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프로티오글라이칸으로 통일 그래프를 살펴보면 관절의 주요 구성 성분인 프로티오글라이칸의 합성 능력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프로티오글라이칸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면 새로운 연골이 생성되지 않게 돼서 때문에 고연령 시기에 연골이 손상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관절의 부종과 변형이 생기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는 디메칠 황산, MSM이 있는데요. 디메칠 황산은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인 타입 2 콜라겐 형성에 필수적이고 통증 및 관절 건강과 관련한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메칠 황산은 결합 조직의 필수적인 구성 성분인 황설포를 제공하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또한 염증 촉진 물질인 NF-kappa-B 등을 억제를 해서 항염 작용을 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로부터 연골세포의 산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풍은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관절에 결정 형태로 침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염의 일종인데요. 체내에서 퓨린이 요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퓨린이 풍부한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풍의 원인으로는 서구화된 식습관에 따른 육류 섭취와 비만 증가, 또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음주 문화, 인구의 고령화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엄지발가락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을 하지만 간혹 발목, 팔꿈치, 무릎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육류, 등푸른 생선 등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에 좀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알코올은 요산 생성을 증가시키고 배설을 억제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통풍 증상의 개선을 위해 체중 조절 및 과도한 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의 식이요법을 알아보겠는데요. 퓨린 함량이 높은 육류의 간, 신장 등 내장류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옥수수 시럽이 함유된 청량음료, 과자 등도 좋지 않습니다. 또 과량의 음주도 피해야 하고요. 퓨린 함량이 높은 정어리, 고등어 등도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설탕과 소금의 과잉 섭취도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저지방 유제품이나 채소의 섭취는 권장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통풍을 포함한 관절염에 권장되는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 보충제에는 퓨린이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한 성분이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엽산과 비타민C 역시 요산의 축적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비타민 D의 체내 농도와 요산 수치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역시 통풍에 좋은 영양소이고요. 충분한 수분의 섭취는 소변으로 요산의 배출을 돕고 신장 결석의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건 좋습니다. 뼈와 근육은 심장을 뛰게 하는 것부터 땀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것까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중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린 바와 같이 적절한 운동과 영양소 섭취를 통해 건강한 근골격계를 가지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근골격계의 건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